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드림바디 아카데미 이태경 강사입니다. 오늘 함께 공부해 볼 내용은 우리 신경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볼 건데요. 저도 기능해부학 공부를 하다 보면 신경이 굉장히 복잡해 보이고 어려워 보여서 나중에 하겠다 이렇게 미루는 경우들이 항상 비일비재했는데요. 오늘부터 이 신경에 대해서 최대한 쉽고 그리고 최대한 알차게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경의 전체 구조적인 것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이 스파이널 코드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척수라고 하고 벌티브라는 척추를 이야기하죠. 이 척추 전체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척추 하나의 레벨을 이제 보통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있는 이 코다 에키니아는 말총이라는 이제 척수의 끝 부분이고요. 그래서 척수를 이렇게 살펴보면 스파이널 코드 척수를 살펴보면 이 하나의 척추뼈 안에 이렇게 잘 보호돼서 있고 위쪽으로는 당연히 뇌랑 연결이 되고 아래쪽으로는 이 말총이라는 부분을 통해서 약간 이렇게 L1이나 L2 레벨 정도까지만 척수가 이렇게 좀 굵게 이렇게 형성되어 있고 그 이하 L1에서 L2 레벨 이하에서는 이렇게 말의 꼬리처럼 이렇게 여러 갈래로 나뉘어진 것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렇기 때문에 말의 꼬리와 흡사하다고 해서 말총이라고 이제 부르게 되고요. 그래서 좀 정리를 해보면 척수는 척추뼈 안에 이렇게 잘 보호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우리 뇌와 함께 연결되어 있죠. 그리고 아래쪽은 허리뼈 1번 혹은 2번 정도 레벨까지만 척수가 존재하고 그 아래쪽 영역으론 이 말총으로 여러 갈래로 이렇게 나눠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은 경추뼈인데요. 이 안쪽에는 방금 배웠던 척수, 스파이널 코드가 존재하고 그리고 그 옆에 이렇게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게 척수신경, 뭐 이렇게 척수신경의 뒤, 척수신경의 앞 이렇게 나누는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신경들이 바로 이 척수신경에서부터 이제 파생된 것들입니다. 그리고 이 척추뼈들도 다들 모양이 제각각이고 약간의 이제 기능들이 뭐 경추, 흉추, 요추마다 조금씩 다른데요. 이것은 제가 그 뉴만 척추 파트 할 때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했었고 다음 우리 척추 파트로 넘어가서 제가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 척수와 척수신경들에 대해서만 조금 더 깊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척수신경의 구조들까지 다 보았고 척수가 있으면 그 옆으로 이제 삐져나가는 것들이 척수신경이고 척수는 위로 뇌 그리고 아래로 이제 말총으로 끝나는 것 이렇게 이제 확인을 해 보셨고 그러면 우리 흔히 신경을 나누게 되면 중추신경계, 말초신경계 이렇게 나누게 되는데요. 중추신경계는 보통 CNS라고 많이 부르죠. Central Nervous System이라고 부르는데 이렇게 경추, 흉추, 요추, 그리고 이제 꼬리뼈 영역 이렇게 이제 나누게 되는데요. 지금 보시는 여기 이렇게 빠져나와 있는 것들이 척수신경이고 이 안쪽에 있는 것들이 이제 척수죠. 그래서 이 룸바 L1, L2 레벨 정도부터는 이렇게 길게 여러 갈래로 척수신경이 위치해야 하는 곳에 여러 갈래로 이렇게 빠져나오는 척수신경들을 보실 수 있을 거고요. 그래서 중추신경은 쉽게 뇌와 직접 연결되어 있는 시스템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어떤 사지의 움직임, 의지를 가지고 하는 이제 수의적인 움직임에서는 이 CNS 시스템이 거진 필연적으로 사용되는 것들을 아마 보고 많이 배우셨을 겁니다. 자, 그리고 이 CNS와 함께 또 항상 대표적으로 나오는 PNS 이제 말초신경계 영역인데요.
CNS는 이제 뇌와 척수가 연결되어 있는 시스템이었고, 이 말초신경계는 지금 보시는 그림과 같이 이 사지 말단으로 여러 척수신경들이 이제 빠져나가서 분포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그림으로 보면 여기가 이제 CNS고, 이렇게 갈래들 빠져나가 있는 것들이 이제 PNS, 말초신경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PNS의 역할에 대해서 먼저 조금 살펴보면요. 지금 이렇게 그림 스팟이 4개 있는데, 첫 번째로 먼저 보면 어떤 내장, 그리고 이 사지, 피부와 함께 이 CNS를 연결해주는 이제 역할을 해주기도 하고요. 그리고 감각과 이런 운동 정보들을 마찬가지로 CNS로 이렇게 잘 운반을 해주는 역할을 또 수행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항상 보면 뇌나 이 척수, 스파이널 코드가 척수였죠. 척수의 어떤 이런 정보들을 받고 또 정보들을 받을 뿐만이 아니라 이 받은 정보들을 이제 몸의 여러 영역으로 또 이렇게 전달을 해주는 역할도 하고요. 이렇게 호흡이나 우리가 심장박동은 우리가 멈춰 한다고 해서 갑자기 심장을 멈출 수 없잖아요. 이런 불수의적인 근육들, 불수의적인 운동 등을 또 조절해주는 역할도 함께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전반적인 척수가 뇌의 어느 부분까지 연결되어 있는지 지금 보여주는 그림인데요. 지금 척수가 이렇게 올라오고, 여기 보시면 뇌간이라는 혹은 뇌줄기라고도 말하고요. 브레인스팀이라고 하는데, 보면 여기에 가장 아래쪽 영역에 있는 연수, 이 메듈라와 함께 척수는 연결되고요. 그래서 이 부근에서 이제 뇌로 조금 그 신호들을, 감각 정보나 아니면 운동 정보들의 신호들을 전달해주고, 뇌로 전달해주기도 하고, 뇌에서부터 오는 신호들을 척수 쪽으로 이제 내려보내주기도 합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뭐 호흡계통이나 아니면 생명유지 활동에 꼭 필요한 운동들을 자동적으로 전달해주는 시스템이기도 하죠. 그래서 방금 설명드린 이 시스템을 뇌가 아닌 척추 레벨에서 본 그림인데요. 지금 보시면 이 파란색이 뇌로부터 명령이 전달되는 겁니다. 보통 뇌로 전달되는 부분은 이 척수가 이렇게 있으면 앞쪽을 통해서 전달이 되거든요. 앞쪽을 통해서 뭐 이렇게 근육, 우리가 흔히 잘 알고 있는 근육들로 전달이 되면 사람이 이제 움직이겠죠. 근데 이렇게 움직이다가 이런 압정 같은 것에 탁 찔려서 아파요. 그러면 이 감각기들을 통해서 아프다는 신호가 전달됐을 거고, 그럼 이 신호들은 척수의 뒤쪽으로 이렇게 전달이 돼서 또 이렇게 뇌 영역으로 올라가겠죠. 척수, 이런 연수를 통해 뇌줄기까지 이제 전달되면 이제 대뇌에서는 또 명령을 내리겠죠. 재빨리 손을 떼어라. 그러면 그 명령은 또 이렇게 척수 앞쪽인 이 앞가지들로 이렇게 전달돼서 근육들을 수축시켜서 지금 이 예를 들어 손가락 굽힘근들은 수축되면서 같이 손가락을 얼른 떼게 되겠죠. 이런 식의 시스템으로 이루어지고요. 그래서 이런 어떤 자극의 전달과 움직임의 전달 과정을 조금 자세히 한번 살펴보면, 아까 설명드렸던 대로 이 앞쪽에서는 신경뿌리들 굉장히 여러 갈래 이렇게 존재하다가 한쪽으로 묶여서 이 벤트럴 라모스라고 하는 앞 가지가 굉장히 두꺼운 곳을 보실 수 있는데요. 이 앞쪽으로는 사지 말단 부위로 이 PNS들이 쭉 다 퍼져 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앞 신경뿌리는 그 efferent라고 하고요. 이게 날신경이라고 보통 표현하는데, 저는 항상 날신경, 뭐 들신경 이렇게 외우면 헷갈려서 영어로 그냥 외워버렸고요. 그냥 팁을 하나 알려드리면, 이게 이 날신경은 efferent예요. 앞으로 신경이 전달돼서 사지 말단으로 나가는 거. 그럼 이 뒤쪽에 보시면 뒤신경뿌리 있죠. 얘네들은 사지 말단에서부터 PNS로부터 CNS로 이렇게 다시 뇌로 전달되는 그 자극이 전달되는 신호들인데, 얘는 보면 스펠링이 하나만 다릅니다. A입니다. 그래서 제가 efferent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E는 exit, 우리 비상구 같은 데 보면 EXIT 뜨니까, 그래서 나간다. 그래서 앞쪽에서는 신경이 나가서 efront고, 들어올 때는 이제 away죠. 들어온다. 그래서 이제 effront. 이렇게 이제 저는 그렇게 이제 외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또 나름의 노하우나 어떤 편의에 따라서 외우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시 정리하면 앞쪽에서는 중추신경계로부터 말초신경계로 신경이 전달되고요. 뒤쪽은 말초신경계로부터 중추신경계로 이제 신경이 다시 전달됩니다. 그래서 지금과 같이 보시면 이렇게 자극을 느꼈어요. 그러면 말초신경이죠. PNS에서 쭉 척수까지 왔고, 그럼 이건 이제 CNS 시스템으로 넘어가죠. 이렇게 전달을 해주는 것이 에퍼런트, 뒤에 있는 신경뿌리고요. 그리고 자극을 이제 느꼈으니 중추에서, 뇌에서, 자 이제 빨리 손가락을 움직여서 떼 라고 이제 머슬한테 명령을 내리겠죠. 그럼 CNS로부터 쭉 뇌부터 척수 타고 와서 근육까지 명령이 이제 하달되는 것들은 보통 이 앞신경뿌리인 이퍼런트로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이퍼런트는 근육을 실제 움직이는 그 명령을 CNS, 뇌로부터 말초까지 전달을 하고, 에퍼런트는 감각기들로부터 이제 느끼는 자극들을 뇌, CNS로 전달을 해주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전달을 뇌로 혹은 척수로 정보 전달을 할 때 우리 근육이나 관절들에 있는 어떤 몸의 감각들을 소마틱 센서리라고 하고요. 그리고 내장에 있는 감각들 있죠. 왜 우리가 사촌이 땅을 사면 배 아프다 라고 하면서 막 장이 꼬인다, 배가 아프다, 이런 내장 감각의 기관들의 어떤 자극의 전달도 마찬가지로 이런 에퍼런트에서 함께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퍼런트, 에퍼런트도 헷갈릴 수도 있는데요. 에퍼런트는 보면 이 옆에 지금 써놨듯이 센서리 파이버예요. 그러니까 감각 섬유들이고, 이퍼런트들은 운동 섬유들입니다. 모tor 파이버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분리를 해서 조금 알아두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고요. 그 중에 지금 이퍼런트를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볼게요. 왜냐하면 우리가 주로 다루는 신경은 당연히 이 이퍼런트겠죠. 운동성 명령을 전달하는. 그래서 이 이퍼런트도 크게 한 두 가지 정도로 나뉘는데요. 이제 모tor nerve, 운동신경, 수익은, 그리고 automatic nerve, 자율신경, 불수익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색깔만 봐도 빨간색이 더 중요하겠구나라는 느낌이 좀 오실 텐데, 이 운동신경을 보통 저희들은 이제 공부를 하고 저희 현장에서 많이 활용을 하고요. 오토매틱 너브는 당연히 알아는 둬야 하는 것이지만 저희가 현장에서 조금 더 직접적으로 컨트롤하기는 힘든 그런 신경입니다. 그래서 오토매틱 너브는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 이렇게 나뉘게 되는데요. 이 아이들의 이제 근본적인 원리는 생명 활동을 이제 유지하기 위해서 항상 항상성을 지키려고 하죠. 그래서 흔히 우리가 굉장히 흥분하게 되거나, 예를 들어 화가 나거나, 그죠? 뭐 흥분하게 되거나, 아니면 뭐 열심히 운동을 하는 중이거나, 이렇게 되면 교감신경이 이제 막 활발해지죠. 그러면서 소화 활동 같은 것도 억제시키고, 글리코겐 분해를 막 촉진시켜서 에너지를 굉장히 많이 낼 수 있는 몸 상태로 이제 바꾸게 되죠. 하지만 우리가 릴렉스하고 편안한 상태에서는 반대로 이제 심박수 같은 것들은 차분히 내려가게 되고, 소화작용들은 이제 촉진돼서 소화가 좀 이게 잘 되고, 이런 것들을 이제 조절해 주는 것이 자율신경계고, 그 안에서 부교감신경, 교감신경, 이런 식으로 나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들도 다 이 에퍼런트, 이제 앞신경 뿌리에서 조절되는 것들이고요.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될 것은 제가 이제 모럴 널브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보통 모럴 널브라고 하면 이런 것들을 이제 떠올릴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책에서 많이 보셨을 텐데, 그쵸? 브레키얼 플렉서스라고 상완신경총입니다.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아직 상지 파트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브레키얼 플렉서스를 조금 더 면밀히 살펴볼 건데, 이렇게 보면 와, 이거 진짜 정신없죠. 근데 사실 모든 이렇게 신경들과 근육 지배를 다 외우고 있는 것들은 굉장히 좋지만 직접적으로 이 신경을 접하지 않는 저희들은 이런 어떤 개념적인 원리를 이해하고 필요할 때 찾아보는 형태로 활용하는 것이 좀 더 좋다고 생각이 들고 저도 그렇게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은 이런 개념적인 원리만 한번 간단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신경은 이렇게 신경 뿌리, 뭐 줄기, 갈래, 다발, 그리고 이제 우리가 흔히 아는 널브로 신경 가지 이렇게 나눠지게 되는데요. 이런 것들도 다 말초신경계죠. 중추신경계는 아니죠. 그죠? 얘네들로부터 오는 그런 감각과 어떤 정보들을 중추신경계로부터 전달하고 또 중추신경계로부터 명령을 하달받아서 이제 우리가 근육을 수축하여 움직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개념들을 잘 잊지 않고 잘 기억해 주시면 다음 시간에 상완신경총에 대해 배울 때 훨씬 더 이해가 빠를 것이고요. 그런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나 또 살펴볼 것이 있는데, 신경 하면은 이런 그림 되게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제 더마텀이라고 하는 피부 분절의 이제 신경 지배 영역인데요. 이렇게 C4, 뭐 5, 뭐 이런 식으로 쭉쭉쭉쭉 나와 있는데 이 해당 그 척수 분절의 레벨에서 지배하는 피부의 영역들입니다. 사람마다 조금 다를 수도 있고 항상 이렇게 곧게 이런 형태를 따르진 않고 뭐 5랑 6랑 합쳐져서 나온다던가 5, 6, 7이 합쳐진다거나 뭔가 이런 형태들을 훨씬 더 많이 띠고요. 그리고 이 마이오텀이라는 근육의 움직임들을 이제 담당하는 어떤 신경 영역이라고 보실 수 있는데요. 이런 것 마이오텀 같은 것들이 실제 우리가 이렇게 지금 예를 들면 이렇게 등 쪽 어깨 신경 같은 경우에는 광배근이나 능형근들을 지배한다. 이렇게 실질적인 이제 운동신경이죠. 그런 것들이 바로 이런 것에 이제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왜 알아야 하냐면 현장에서 보통 뭐 어떤 목 디스크 때문에 팔이 저린다 뭐 이랬을 때 저희들도 뭐 약간의 의학적인 뭐 진단을 내릴 수는 없지만 추론은 이제 할 수가 있겠죠. 그런 것들을 할 때 기준이 됩니다. 실제 디스크가 문제라면 피부 분절에도 이런 식으로 뭔가 이제 타고 내리는 그런 통증들이 생길 테고, 그리고 이런 운동신경들 각 영역에서 이러한 동작들을 취했을 때 해당 운동신경들에도 이제 같은 문제점들이 발견될 것이고요. 만약에 일반적으로 뭐 특정 신경이 하나가 뭐 이렇게 눌려서 이상이 있거나 그러면 또 다른 통증의 양상을 보이게 되는 경우들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별을 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이런 신경공포에 대해서도 꼭 알고 있으면 좋은 또 무기이자 좋은 트레이닝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자, 나름 짧게 준비를 한다고 했는데 거진 20분 가까이 설명을 드렸는데 좀 어렵지 않게 이해하셨으면 좋겠고요. 질문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셔도 되고, 댓글보다는 지금 운영하고 있는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통해서 또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 함께 공부해서 즐거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